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빅토익 RC 베이직의 이용재입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 토익 브랜드 시원스쿨 빅토익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시원스쿨 연구소와 또 이용재가 함께 최신의 기출 문제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야심찬 토익 학습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빅토익 RC 베이직이라는 책과 또 그 강좌인데요. 그동안 토익 성적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토익 성적 반드시 얻게 도와드릴 것이기 때문이겠죠. 자,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요, 본 강의에 앞서서 강좌 전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는 OT 영상을 꼭 보시고 이 강의에 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Part 5 여러분과 함께 학습할 주제는 바로 명사입니다. 자, 명사. 한자로 이름 명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대상의 이름을 뜻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막연한 정의까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명사를 토익에서 어떻게 출제하고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반 영어가 아닌 토익에서 그것도 최근에 이 명사는 어떻게 출제가 되어지고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출제 패턴들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패턴입니다. 자, 바로 한정사와 형용사를 먼저 제시하고 빈칸의 명사를 골라내는 방식으로 그들은 명사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정사와 형용사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일 텐데 한정사란 여러분 이 관사와 그리고 소유격이라는 것을 통틀어서 일컫는 명칭입니다. 여러분들 관사와 소유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관사와 소유격, 명사 앞에 붙어있는 이 두 가지 종류를 한정사라고 부르고요.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의 그 의미를 더해주는 명사 전용 수식어구를 형용사라고 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a beautiful lady, 아름다운 숙녀. 그럼 여기서 이 beautiful이라는 단어가 이제 형용사라는 것인데 한정사나 형용사를 먼저 제시하고 빈칸의 명사를 골라내는 패턴들 중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그 특징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바로 한정사 중에서 첫 번째, 관사 중에서도 부정관사 뒤쪽에 명사가 정답되는 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부정관사. 한자로 아닐 부자와 정할 정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명사 앞에 쓰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나 언 등의 이 두 단어로 이 부정관사가 표시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부정관사 뒤쪽에 정답이 명사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주의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정관사는요,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하나를 뜻하는 단어예요. 이 숫자로 따진다면 이 원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빈칸에 정답이 될 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복수명사는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어나 언이 하나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상을 해보신다면 컨트랙이 만약에 계약이라는 명사의 정답이라면 contract, 이런 게 나온다면 이건 오답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UB Safety sign a contract. UB Safety라고 하는 회사가 계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뭔진 모르지만 계약 한 건에 대한 서명을 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한정사의 종류 바로 정관사가 되겠습니다. 부정관사 나왔으니까 그 두 번째로 정관사를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자, 정관사의 정자는 정할 정자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또 한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7살 때 청학동을 한 달 동안 제가 다녀보려고 했지만 일주일만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자, 정할 정자는 이렇게 써요. 즉, 명사가 막연한 느낌이 아니에요. 굉장히 확실하게 정해진 느낌이 들 때는 정관사를 사용하겠다는 것이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것은 정관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정관사 뒤에는 정해진 느낌의 명사라는 것이 오게 되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정관사는 명사의 정해짐을 한정해 주는 역할만 가능하기 때문에
뒤쪽에 나와 있는 단어가 단수건, 복수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지금 이 예문에서 renovation이 정답이었다면 renovation스가 와도 사실 괜찮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 단복수를 구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은 문장 안에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문에서는 was, 단수 동사가 나왔다면 renovation스는 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알아는 두세요. 정관사는 의미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단복수 둘 다 가능해요. 하지만 부정관사 뒤에는 복수가 불가능하죠. 네, 이런 정도의 느낌을 정리해 가면서 한번 학습을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On our museum, 한 박물관, 미술 박물관의 보수 혹은 뭐 개조 이런 단어가 was delayed due to the lack of funds, 자금 부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정도의 해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정사의 종류 바로 소유격입니다. 소유격은 여러분들 평소에도 많이 사용해 보시죠, 그죠? 네, my girlfriend, your wife 많이 써보셨죠? 네, 자, 이 소유격은요 특정 명사 앞에서 소유 관계만 나타낼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합니다. 즉 내 건지, 네 건지, 그녀의 것인지 이런 관계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소유격의 뒤쪽에는 명사가 올 수 있지만 단복수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게 하나가 될 수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유격 뒤에도 역시 명사라는 것은 올 수 있고 수적인 제한은 없다. 지금 이 예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recent, 이게 최근의 라는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거든요. 한정사와 형용사가 따로따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두 개가 연달아 사용되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부정관사, 정관사, 소유격 이 단어들이 온다는 것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명사가 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가 the, my, your 뒤쪽에 명사의 수가 제한되는 경우는 부정관사밖에 없구나. 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정사가 아닌 형용사 뒤쪽에 명사가 올 수 있다는 건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예문에서 이 special이란 단어가 형용사예요. 우리말로 특별한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죠. 명사의 의미를 부연해주는 품사를 형용사라고 하기 때문에 형용사 뒤에는 명사가 오는 것은 또 당연한 논리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우리는 수적인 측면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미만 더해졌지 수적인 제한은 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discount, discounts 둘 다 단복수의 제한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명사의 어떤 측면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나요? 바로 이 수적인 측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사를 바라볼 때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영어로 이 book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한국인들에게 자, 이 단어를 보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책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하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에게 book이라는 단어를 적어놓고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라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What kind of books? 혹은 how many books? 그들은 생각하는 건 이 수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형용사 뒤쪽에는 명사의 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명사가 온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the nearby hotels, 인근의 호텔들은 will offer, 제공할 것입니다. special discount, 특별 할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to attract tourists,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도의 해석이 됐네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들을 종합해 보니까 결국 빈칸에 명사를 골라내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사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과정이 의미를 통해서 명사라는 것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뜻하는 단어니까 이게 명사구나. 네, 이렇게 인식도 가능합니다만 이 명사의 형태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명사를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겠죠. 어떤 단어를 봤을 때 그 단어의 의미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러한 단어들로 끝나는 것들이 명사들의 일반적인 형태적 특징이다. 이러한 점들을 먼저 학습을 해보신다면 굳이 단어의 뜻은 몰라도 명사라는 품사는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명사 마지막 쪽에 위치한 어미들의 특징인데요. tion,
ence, ance, 그 다음에 뭐 al, ity, ant 이런 단어들이 지금 명사의 대표적인 그 어미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의 과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토익 책을 보면요. 이런 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학습하고 넘어가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다 의미 쪽만 봐요. 아, 저 단어가 저런 의미구나. 그거 대충 봐요. 제가 볼 때 한 1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책 보면서 네? 네. 그 짧은 시간에 여기를 다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 속에 이 표를 공부하실 때는요. 주제에 맞게 tion, enc로 끝나는 단어들을 명사라고 인식하면서 넘어가는 연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preparation, tion 명사 그리고 준비.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학습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한 3-4번 정도 계속해서 한국말 보고 영어를 떠올릴 수 있는 연습. 그리고 마지막엔 tion, ance, enc 이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명사인데요. 이 기출명사는 어떻게 해서 이 표가 만들어졌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기출 문제들을 분석해 보면서 이달에 정답됐던 단어들을 명사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시해 드리고 있는 그런 해당되는 표입니다. 특히나 신토익에서 정답됐던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제가 지금 모아놓은 단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역시 의미도 중요합니다만 형태적인 특징들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의미, 마지막으로 명사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자, 지금까지 배웠던 이 명사를 패턴 예제를 통해서 직접 문제풀이의 단계 하나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빅토익 RC 베이직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정답을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떠한 순서대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인지 구체적인 그 단계를 제공한다는 것이겠죠. 자, 실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 만났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생님 일단 읽어볼 거예요. 시간 아깝습니다. 자, 여러분 명사를 정답으로 골라낼 때 비슷한 단어들로만 구성된다는 특징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유형 접근법. 선택지를 보고 적절한 품사를 묻는 문제는 파악한다. 즉, 요 마지막 부분만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품사 구별 문제라고 한다는 것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의미가 다르진 않아. 이 마지막에 붙어있는 형태적인 어미가 다르구나. 품사만 구별하면 된다는 얘기인가? 그렇다면 문제의 출제 병향을 읽으셨다면 이제 빈칸의 앞쪽과 뒤쪽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시는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소유격. 부정관사, 정관사, 소유격 배웠어. 명사 앞에 오는 신호탄이었지. 잡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소유격 뒤쪽에 명사가 온다는 것은 인식한 상태에서 선택지 중에 명사의 모습을 갖고 있는 단어만 알고 계신다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는 거겠죠.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눈에 들어오십니까? 바로 ence로 끝나는 dependence, 의존, 의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겠죠. 정답은 A번이 되고요. 나머지 단어들의 품사를 미리 말씀드린다면 depend는 동사입니다. 의지하다, 의존하다. dependent는 형용사. ly로 끝나는 d번은 부사입니다. 참고적으로 나머지 오답들의 품사도 같이 학습하시면 효과가 좋겠죠. 결국 이 문제는요. 선택지 한 번, 빈칸 앞에 there, 바로 정답. 제가 볼 때 한 3초 정도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만약 the article increases 이거 다 읽으신 분들 시간 굉장히 낭비하신 거라는 겁니다. 해당 관련 엑서사이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두 단어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딜까요? 여기까지 똑같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똑같죠? tion 오늘 많이 배웠어요. 명사라고. 이디어 명사는 아닌 것 같아요. 빈칸 앞쪽에 부정관사. sharp하면 날카로운 혹은 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형용사입니다. 한정사와 형용사를 제시해주고 빈칸 안에 들어가는 명사를 골라내는 문제. 근데 그거조차 해석이 필요 없이 형태만으로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 정답은 A번이었겠죠.